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후 성남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뒤 곧바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사상 초유의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중동 순방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 박 대통령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병문안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중동 순방 중에 대사님 피습 소식을 듣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비슷한 일을 2006년에 당하고 또 바로 이 병원에서 2시간 반 수술을 받았는데 이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의료진이 아주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이번에 대사님과 관련해서도 하늘이 정말 도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늘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그 나라와 또 한미 동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갔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 대한 테러 소식을 듣고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에서 시작돼 올해로 62년이 된 한미 동맹은 과거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1976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있었고요. 1977년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이 있었죠. 또 2008년엔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대표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반미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서 한미 동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번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으로 또다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친중 정책을 경계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이를 거들면서 한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웬디 셔먼 차관의 과거사 발언은 이 모든 것의 갈등을 한 번에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이러한 문제들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이라는 외교적인 부담도 지게 된 겁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한미 동맹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특히 이번 리퍼트 대사 피격 사건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박차를 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 미사일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국회의 입장에서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며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또 이번 사건으로 한미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가서 냉정함을 잃고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떤 북한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행동이라고 밝혀진다면
한국에게 미국은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종북 세력, 북한 세력이 백주 대낮에 대사에게 테러를 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미사일 방어라든지 또는 다른 안보 사안에 있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좀 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적극성이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정신 이상이 있는 어떤 개인의 극단주의자의 개인 수행이라고 밝혀진다면은 한국이 일부러 또 앞서서 미국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올린 리퍼트 대사. 과연 그의 말처럼 이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예로 51년 전 일본에서도 마크 리퍼트 주 한 대사와 피습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4년 3월 도쿄 시내 미 대사관에서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대사가 19세 극우파 청년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한 겁니다. 당시 라이샤워 대사는 부상이 위중했음에도 이제 내 몸 안에도 일본인의 피가 흐르게 됐다라고 말해서 양국 관계의 악화를 막았다는 평가입니다. 그 후로 라이샤워 대사는 일본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미일 관계를 다지는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도 리퍼트 대사의 성숙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겐 리퍼트 대사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고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리퍼트 대사가 참으로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꿋꿋한 모습으로 또 한미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관료로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한국민은 지금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감한 스킨십이라든지 굉장히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국민과 어울리던 이 젊은 대사에게 참 몹쓸 짓을 했다.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숙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과 더불어 각종 한미 현안 협상에서 국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